세상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대세 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게 확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먼저 오르죠. 그래서 2026년, 27년 이때만 돼도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와, 이 진짜 2차전지 요즘 흐름이 물론 조금씩 조정을 받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또 다음 날이면 또 급등하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2차전지 아닌가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네.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맞아요. 2월 15일 승인했어요. 이 법안은 이제 EU 내 27개국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빠르게 2033년부터 유럽 내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현대차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한다 그랬어요. 내연기관 차량 이제 종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럼 내연기관 차량 종말이 오면 나머지는 전기차가 대체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 관련되면 전기차는 배터리야, 배터리.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시장을 앞으로 지금 훨씬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6천만 대인가 자동차가 팔리나 봐요. 1년에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전기차가 한 200만 대밖에 안 팔리고 있어요. 6천만 대 팔리는 게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는 거지.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게 투트랙이 아니고 아예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신비례네요, 진짜. 지금 와서 전기차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아니죠. 지금은 내려가면 추가로 사야 될. 그래서 예를 들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안 따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매달 LG에너지 솔루션을 매달 산다면 아마 1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세상이 전기차로 바뀌니까. 이건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1월 달에 테슬라가. 대변혁. 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렇죠. 6천만 대가 다 바뀌는 거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 대변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에요. 전기차 보급률 우리나라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중국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에 유럽이 두 번째로 높고, 미국도 아직 4.몇 %예요.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구나. 갈 길이 엄청 멉니다. 1월 달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미국에서 20% 인하해서 팔았어요. 이유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때 전기차 가격 인하한 것을 이 비용 부담을 배터리 업체에 떠넘길 거다, 전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때 에코프루비에 그때 우리 수강생들한테 사달했거든요. 걔가 지금 50% 수익이 넘었어요. 네. 그때 산 게. 와. 이웃수 나오자마자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연기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에 굉장히 큰 호재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가장 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 그 원인이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20% 다운해. 그러면 내연기관 차 살 사람이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훨씬 앞당겨진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모델 2가 모델 3부터 팔았잖아요. 네. 테슬라가. 모델 2가 출시되는데 이건 $20,000대 팔려나 봐요. 2천만 원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2천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는 거야. 그거 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배기량이 낮은 차 가격이 좀 낮은 차를 사는 사람은 전기차를 못 타잖아요. 근데 모델 2가 나오면 다 그걸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냥 대세 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좀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단기 급등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단기 50% 이상 오르고
LNF도 40, 50% 올랐어요. 네. 저점 대비. 그 막 급등할 때 사면 안 되고 이제 조정받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물량 받고 돌릴 때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10년간 모을 거야 그러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나는 월급 타서 일정 부분을 50이면 50, 30이면 30을 계속 2차전지 관련주를 사야지 그러신 분들 이거 안 따지고 그냥 계속 사는 거고 그분들은 근데 투자금 나는 뭐 3천만 원 살 거야 5천만 원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3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님의 경험 측상 네. 한 10% 20%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예. 지금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눌림받다 그대로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네. 도도나도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 모으는 투자 신탁회사나 뭐 증권회사나 큰 그 자산 규모를 가진 투자 회사들도 기다리거든요. 이걸 굳이 뭐 막 차익 실현 나오는 걸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 물량 밑에서 싸게 받아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고 주식 투자는 그걸 떠나서 소문난 종목 사면 안 돼. 소문난 종목은 기다려야 돼. 힘이 빠질 때까지 얘가. 뭐 미친 항소처럼 로데오 경기 있잖아요. 막 날뛰는 말이나 항소나 그때 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기다려주는 거야.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그럴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가 한 10년 이상은 천하를 호령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 차량 산업이 한 100%라고 했을 때 네. 뭐 지금 예를 들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매도 시점이 100% 꽉 찼을 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게요. 주가는 한 번에 쭉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근데 그 성장은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거라 그러면 고점이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7년, 8년에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선반영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네.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타임 갭을 착각해요. 아니 경기가 예를 들면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내려가냐? 경기가 이런 데 뿐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는 걸 자꾸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게 확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먼저 오르죠. 그래서 뭐 2026년, 27년 뭐 이때만 돼도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최소 3년은 간다. 2차 전지가. 그럼 2020 한 5년, 6년 되는 건데 예.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진짜 모아가도 괜찮다고. 10년은 가지 않을까요? 와. 삼성전자가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올랐거든요. 7,000원부터 제가 봤거든요. 3만 원대도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걔가 28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80만 원 갔다가 250만 원 됐을 때 주식 분할했어요. 5만 원으로. 근데 걔가 그 9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48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얘가. 250짜리가요? 예, 아니, 걔가 거의 삼성전자가. 예. 두 배나. 왜냐면 5만 원으로 250만 원, 5만 원 액면 분할해도 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더블 간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럼 48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걔가. 그렇게까지 2차 전지 관련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안 가고 이러면서 간다니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뭐 더 크다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그 반도체 시장보다 그럼 갈 수 있겠네요, 진짜. 갈 수 있겠죠. 예. 그럼 대표님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만들진 않잖아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건가요?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주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인데 네. 저 같으면 2차 전지 관련주보다 테슬라를 산다는 거지. 2차 전지 전기차로 그냥 묶어서 해서 테슬라로. 전 테슬라라거든. 근데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앞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2035년부터 네. 전기차로 100% 바뀐다니까요. 판매 금지. 지금도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미국은 4몇 프로고 중국은 16%고 유럽은 12%예요. 아직 어마어마하게 시장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크게 가겠죠. 가끔가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슬라가 예를 들면 저 주가가 지금 예를 들면 뭐 200달러인데 $10,000 갈 수도 있지 않냐. 테슬라가 만약에 $10,000 간다면, 예, $10,000 간다면 100배요. 시가총액이 경이 넘지 않냐.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시장을 선점하면 그렇게 가지 말란 법은 없죠. 왜 굳이 뭐 가지 말란 법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버크셔셔인가? 한 주 가격이 4억인가 5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성장성만 있다면 간다는 거지 그냥. 예.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안 가면 뭐 어때요? 예를 들면 $10,000 예상했는데 $5,000까지밖에 안 갔어. 뭐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30배 오르는데. 근데 그것도 되고 네가 $10,000까지 간다는데 왜 $5,000까지밖에 안 가라고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은 주가는 탐욕과 광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아무짝에 없는 일말은 안 되나?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걔가 8천만 원 가요. 근데 탐욕과 광기로 8천만 원을 찍은 거야. 그 1600년대인가? 그 네덜란드 튤립 아시죠? 네. 그냥 좋은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으로 팔렸다는 거야. 그게 광기거든, 그게. 인간은 탐욕에 휩싸이면 판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 다음에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인간은 소외되는 걸 싫어해. 너도 나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뭔가 내가 불안해. 거기에 물리더라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랑 같은 거거든. 전기차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데 한 2027년이나 28년 이때쯤에 너도 나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막 사회 분위기를 휩쓸려요. 그럼 얼마큼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없지. 너도 나도 사서 올리는 더 비싸게 사서 올리는 건데 그때는 이제 폭탄 돌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좀 2차전지 위주로 조금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네. 2차전지 기업들 가면서 좀 좋게 보시는 기업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이제 완성차 배터리 만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K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성장성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저 투자 뭐 이런 게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극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중에 이제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관련된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딸리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주문량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관련주. 그게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많이 오른 이유예요. 네, 양극재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문가 예. 몇몇 분들은. 예. 저는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긴 오랫동안 보는 거고 양극재 관련주도 지금 단기적이라 봐요. 뭐 2, 3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안 간다 그랬죠. 갔다 조정받다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삼성전자도 그랬나요? 당연하죠. 삼성전자도 150만 원 갔다가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 갔다가 150만 원 떨어졌다가 250만 원 갔다가 막 그랬어요. 그 앞단에서는 더 그랬고요.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당시가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뭐 모르겠는데 자기는 삼성전자 투자만 한다는 거야. 9만 원에 오면은 사고 12만 원 되면 판다는 거야. 너무 재밌대. 제 생각에 한두 번 했나 봐 그거를. 9만 원 오면 사고 12만 원은 파는 거지. 계속 된 거예요 이게 통화가. 아니 근데 얘가 어느 날 20만 원하고 30만 원 간 거야. 6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간 거지. 그래서 바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모임을 했는데 내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꼭 네 얘기를 예를 든다. 주식투자는 그렇게 아니라는 예를 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 9만 원, 12만 원 하면 그 30%니까 짭짤했을 텐데 그게 결국에는 성장하는 주식은 그냥 모아가는 게 안 팔고 정답이었던 거잖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자면요. 네. 제가 그 비트코인 처음 판매되기 시작하고 강남에 이제 비트코인 환전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뭐야 그래서 공부를 연락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도대체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가치가 있고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2,600만 원 간다는 거야. 어. 2,500원, 2,600만 원. 실제로 간 거예요? 2018년인가 그때 아, 강풍 한번 불었어요. 네, 맞아요. 2,600만 원 간다 이게 막 지나가는 고등학생도 비트코인을 하고 아가씨도 20살짜리 아가씨도 비트코인 하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애기 어분 아줌마가 증권자 객장에 오면은 그게 꼭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20살짜리 아가씨가 고등학생이 하면은 그게 꼭지라는 거지 이제. 그때 올라가길래 그때 제가 또 연구를 또 한참 공부를 또 했어요.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500만 원 오면 한 500만 원씩 사보겠다 그랬어. 근데 정말 500만 원 왔어요. 제가 샀다니까요. 근데 내가 800만 원 딱 된 거야. 그래서 역시 주식 잘하는 사람은 비트코인도 잘하고 제가 팔았어요. 기분 좋게 자랑하면서. 네. 걔가 5천만 원, 8천만 원 간 거야. 야, 거기서 10배를 가버린 거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테슬라가 $10,000 간다는 말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왜? 어떻게 비트코인이 그게 8천만 원을 갑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왜? 얘는 교환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현 시스템에 있는 화폐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암호화폐로 대체한다. 이거 외에는 나의 거래를 금융 제도권에서 모르게 한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얘가 뭐 금덩어리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폐처럼 정부에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8천만 원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냥 탐욕과 광기로 가는 거죠.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악플 막 달리겠네요. 네, 또 다른 반박을 다실 수도 있고. 네. 그 누구죠? 그 미국의 그 돈나무 언니는 예. 뭐 2030년에 10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약간 이제 4차원적인 생각을 네, 많이 그리고 하시니까. 앨런 머스크도 어젠가 뭐 비트코인 산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건 또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튤립이 집안채값 가는 걸 따지면 갈 수도 있죠. 그게. 네. 충분히 갈 수도 있죠. 네. 꽃 한 송이가 집안채값이었는데. 네. 그리고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30년에 2만 달러, 30만 원 달러 갈 확률에 대해서 얘기한 게 돈나무 언니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돈나무 언니가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예상치에 2030년에 테슬라 주가가 2만 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해 놓은 게 있었어. 걷다 대고 막 제가 지어낸 것처럼 지난번 보니까 좀 암티적인 악플을 다신 분도 계시던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그 광기도 포함된 거죠. 그게. 그래서 대표님 그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사는 것보다는 2차 전지를 보면 좋겠고 그건 이제 미래 성장성이고 그 대신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를 합쳐서 보면은 아예 그냥 테슬라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뭐 2차 전지 국내 뭐 기업들을 그래도 뭐 꼽자면 양극재 쪽으로 양극재가 주력이죠. 그렇게 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거죠.